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성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주어진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의 문제점은 교사가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단정 짓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며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학생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학생이 원인을 찾지 않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학생은 낙인 효과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상황을 알아가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학생의 상황을 알아가야 합니다. 규칙을 정할 때 왜 참여하지 않았고 그 규칙을 왜 적용하지 못했는지 아이와 소통을 통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고, 규칙과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규칙이고 규칙의 설정의 이유를 학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소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교사가 일관성을 잃은 점이 문제점입니다. 신청곡을 받고 틀어주기로 학생들과 약속을 했지만 선생님은 약속하지 않았던,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고 교사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추첨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신청곡을 받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고 어떤 이유로 교사가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높아졌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신청곡 추첨은 학생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황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점입니다. 학생이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었을 때 질문은 좋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했을 때 학생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규칙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학기 초에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며 학급 회의를 통해 우리가 배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규칙을 만들며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말하기, 쉬는 시간에 말하기라고 학생들과 미리 정해 학생이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 했을 때 우리의 학급 규칙이 무엇이었지 떠올리며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할 것입니다. 교사의 한마디로 학생들은 변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교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즉답형 문항을 생각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급에는 다양한 학생이 있고 다문화 학생, 학습 결손 학생, 즉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급에는 다문화 학생, 학습 결손 학생 등 다양한 고려를 필요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인 민수의 생활지도 측면과 학습지도 측면에 대해 두 가지씩 제시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에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 생활지도 측면으로 첫 번째, 가정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문화 학생 부모님이라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고 교사와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를 위해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소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지도 면으로는 학생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지도입니다.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감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심부름을 수행했을 때도 칭찬을 해주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습지도 측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 능력이 결여되는 이유는 아직 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지도할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국어 능력에 더욱더 성장하여 다른 학습을 할 때도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둘째,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가정과 연계하여 학습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답변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배 교사와 신규 교사의 경험의 차이로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난 신규 교사에 필요한 인성적 자질 3가지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해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쌓아온 교직관이 있지만 이 교직관이 모두 옳은 것이 자신의 교직관만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선배 교사의 교직관도 그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좋은 교직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는 공감입니다. 친구 같은 교사가 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통해 선생님의 경험의 이야기를 여쭤보고 그 경험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존중입니다. 선배 교사에게
교사에게 배움의 경험이 많은 선배 교사에게 배움의 자세를 갖추어 이를 자신의 친밀도가 높은 행동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방안을 물어보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